26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3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25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독도와 한류 문화의 만남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가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바이센 대구지사가 주최 주관하고 푸른방송이 후원한 제9회 바이센 대구 스네그 골프 대회가 허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도원지 서편 등산로에서 2025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를 열고 편백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지난 21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회 날 기념 행사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4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2025 아동보호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과 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술융합 전시 일부 파편화된 인식전이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 인형극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풀은 신문의 3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6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3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생신잔치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해당 월의 생신을 맞은 어르신을 축하하고 주민 간 화합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생신을 맞이한 5분의 어르신들께 꽃갈 모자를 씌워드리고 생일 축하 노래와 촛불을 함께 불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신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은 가족들과 생일 축하하고 있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께 축하를 받으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림장학회 봉사단에서는 미역국과 수육, 과일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여러모로 의견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색다르게 다른 경로당보다 더 만나게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일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역국하고 고기하고 케이크하고 떡하고 이래가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푸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차례가 어른들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또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림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25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하나 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서민우 달서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및 군의원, 기관, 협력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신규 대원 임명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포상은 지역사회와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예자 다사읍 지역대장이 소방청장 상을 수상했으며 달서구청장 표창에는 이성민 반장과 김미숙 대원이, 달성군수 표창에는 김정욱 부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강서소방서장 표창에는 김효희 부대장과 배봉호, 김영한, 이미경, 손동혁,
우병수 대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번에 신규 임명을 받은 대원들은 향후 소방공무원을 보조하고 각종 캠페인 등의 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김남철 의용소방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조직과 협력하며 봉사와 헌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드리고 늘 헌신하고 노력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처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서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한류문화의 만남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가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사단법인 독도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을 열어나간다는 뜻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독도를 이렇게 통해서 국민 단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우리 가슴 속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 하는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 하는 걸 많이 가슴에 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절대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국민을 단합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길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도의 역사와 문화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알리는 데 노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자원봉사 참여 등 독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스앤 대구지사가 주최, 주관하고 푸른방송이 후원한 제9회 바이스앤 대구 스네그 골프 대회가 화원 체육공원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스네그 골프란 스타팅 뉴앳 골프의 약자로 골프의 새로운 시작이란 뜻이 담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골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인들과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테니스공 크기의 고무공과 플라스틱 클럽을 사용해 골프의 기본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선수 10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이른 아침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초등부 9홀, 유치부 6홀의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범어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이주원입니다. 처음에 골프를 배우기 어려워서 기초 단계로 스네그 골프를 하게 됐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게 돼서 엄청 좋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칠 수 있어서 엄청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스네그 골프 화이팅! 대구 구암초등학교의 4학년 일반 조민우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좋은 점은 운동도 되고 체력과 팔 운동을 많이 해서 유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1등으로 목표를 잡고 한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용지초등학교 5학년 이승헌입니다. 스네그 골프 하니까 약간 조금 골프 나중에 진짜 골프 배우게 되면 약간 조금 스네그 골프 했었었던 게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또 운동이 되니까 이렇게 뭐 허리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조금 하는 자세도 있으니까 약간 조금 허리 약간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구 칠곡초등학교에 있는 6학년 김현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해봤는데 재밌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쉽게 배울 수 있고 대회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등 하면은
멋있는 세레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손승원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모든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열띤 경기 결과는 고학년부 남자부에서 류지훈 선수가 우승을, 여자부에서는 백다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학년부에서는 한결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여자부에서는 한채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치부 경기에서는 함재희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심나린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며 미래의 골프 황제를 꿈꿨습니다. 조상철 바이스앤 대구지사 대표는 스네그 골프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골프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골프 꿈나무들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일 도원지 서편 등산로에서 2025년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를 통해 편백나무 5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 청소년 쉼터, 보은동 통호회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율방범단, SKONS 동대구 품질개선팀, 상인이동 한국자유총연맹 봉사자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편백나무를 심으며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작년까지 편백을 5군목을 갖다 3만 층을 심었고 내년까지 5만 3천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뜻은 달서구민의 10분의 1 정도 그 숫자인데 편백은 알다시피 아주 귀중한 우리 건강수인데 앞으로 30년 뒤면은 이 편백이 사람들이 되면은 그때 우리 후손들이 걸을 이 오솔길을 생각할 때는 기쁜데 이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실 기대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제일 사랑하는 운동의 하나를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달서구는 2016년부터 우리마을 동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올해로 지금 2번째지 싶은데요. 그렇게 나무 심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좋고 일단 공기가 좋고 예? 이 나무가 30년 뒤에 우리가 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나 그 뒤에 후손들이 와서 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에서 나왔고 여기들 다 동에 사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나무도 심어보고 편백나무 이렇게 많이 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성취감도 있고 육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습니다. 편백나무가 하얗잖아요. 하얀 나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달서구에 편백나무 많아서 나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지 않을까요? 한편 달서구는 올해에도 와룡산, 한실공원, 봉산 등에 편백나무 15,200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30-40년 후 달서구 곳곳에 울창한 편백숲이 조성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참여한 봉사자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도원지 서편 등산로를 아름다운 편백나무로 채워나갔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지난 21일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와 산불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원규 대구시 의회 부의장과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달성군 의원, 기관, 협력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용소방대 및 기념일 소개, 의용소방대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후에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해 알리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된 민간 봉사 조직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입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오고 있으며 재난예방 활동과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달성소방소 의용소방대는 1997년 4개대 120여 명으로 발대해 현재는 총 12개대 260명이 활동 중입니다. 신주환 서장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금처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힘을 합쳐 달성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원들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4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2025 아동보호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 아이 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아동보호 행동 강령 서약식 그리고 아동합창과 함께 아동이 희망이 되는 달서구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구리 소년 실종일이 포함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념식을 시작으로 개구리 소년 추모 나무 식재,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아동보호 스토리텔링, 부모 특강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보호는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지평구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온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달서구 인구를 늘려서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천, 유천동의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도 보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성서공단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자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대명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고 다른 지역의 노력도 더해져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에 고심하는 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고자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소기업 대상으로 폐수 처리 위탁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함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벌에 형사적, 민사적 처벌까지 더해지면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폐수 배출은 위법이라 처벌을 위한 단속 위주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소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수질 개선에 이끌어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업종에 따라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저장시설 설치 또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폐수량이 적을 경우 기업은 폐수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 전용 트럭에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달서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에 3에서 5종 소규모 폐수 배출 시설을 가진 기업이 660개가 있고 그중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은 296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보호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폐수처리, 위탁처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건별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휴폐업 기업이 246개사로 나와 있고 가동률은 72.3%로 87%의 달성군과 14.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성서공단 현장에 가보면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로 3차 단지의 대기업인 H모기업의 경우 공장 내부는 거의 다 파주로 이전한 상태고 1, 2차 단지는 곳곳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성서공단의 땅값과 임차료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공단의 입주 기업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내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구청장보다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대구의 투자 유치 MOU 현황은 4조 5,227억 원이고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 수성구 알파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서구는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2022년 이후 관련 기사가 전무합니다. 신규 부지가 부족하다고 탓하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서공단 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의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률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보다 나은 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호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대호동 480번지 일원에 IBK 기업은행 본점을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제299회 임시회와 2024년 3월 제302회 임시회 두 차례 걸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 국책인회인 IBK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에 촉구했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달서울 윤재욱 국회의원님께서 가뭄에 단비같이 IBK 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국가비전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제2차로 수도권 소재 30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제2차 23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보면 우리 달서구는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왜 IBK 기업은행 본점이 달서구 대호동 480번지 일원에 유치되었는 데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호동 480번지 일원은 15만 제곱미터로 4만 5천 평의 천의 명당입니다. 인근에 대구 수목원을 벗삼아 동행하고 대호동 산필산의 산림 메카로 떠오른 산림휴양공원과 산림치유회수, 산림휴양림을 함께 우리 달성섭지를 가슴으로 품는 에코 전망대로 이어지는 정주여건 및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되면 최적의 후보지로 손색이 없을 거라 봅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천RC와 서대구 역사 교통으로 대구 신공까지 연결되는 그날 우리 대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순환도로와 성소공로로 연결되는 대구 최초 대도심 상하로 입차 공사가 완공되면 물류 및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셋째, 2021년 기준 약 33만 개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99.95%로 8대 특강요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러 지난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와 정부 대구지방청사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행정타운과 금융허브의 도시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용 부장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인 IBK 기업은행 본점을 희망의 끈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융합 전시 일부 파편화된 인식전이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획자가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2025년 첫 전시는 정혜인 기획자가 맡았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 감각의 오류와 인지적 불확실성을 탐구합니다. 전시는 미디어 팩토리와 미디어월 두 공간에서 진행되며 미디어 팩토리에서는 김지혜, 전지혜, 최은영 작가가 참여해 영상, 설치, 조형 등의 방식으로 감각적 오류를 표현합니다. 미디어월에서는 AI 및 적외선 촬영 기술을 활용한 대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 시점을 겹쳐 보여주는 체험형 비디오 아트를 상영합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 인형극을 오는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인형극과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노래와 율동을 통해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상반기 공연은 4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2회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약 40분간 이어집니다. 관람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관장은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개구리 소년을 기억하는 기억의 나무 식재 행사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용산이동 새마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되새기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기 앞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고 그 주변에 백철쭉과 개나리를 함께 심으며 생명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나무에 이름표를 달며 자연과 교감하는 추모 활동을 이어가며 공동체에 따뜻한 정서를 나눴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식재 행사는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썸 타는 배움터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색 만남 프로그램 썸 타는 배움터 데이트에 참여할 25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남녀 20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배움과 소통을 결합한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시 플러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과와 협력하여 플랜팅 체험을 통한 공동학습과 교류 활동으로 구성되며 총 2회에 걸쳐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달서구의 주소를 두었거나 관내 직장 또는 협약기관에 소속된 미혼 남녀이며 달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4월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5일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상담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이 낯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달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를 통해 법률 상식이 풍부한 8명의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구성했습니다. 상담관들은 매달 1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해줄 예정입니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며 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상담비는 무료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군청 토지정보과 8번 창구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3월 마지막 주 달성군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육아읍 번영회에서 준비한 제12회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28일부터 3일간, 옥포 번영회에서 준비한 제11회 옥포 벚꽃축제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작되는 축제는 벚꽃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옥포읍보다 하루 빠르게 시작되는 육아읍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한정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개막식은 28일 11시 한정분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함께 시작됩니다. 첫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초대 가수 서지호를 비롯한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 예정입니다.
옥포 벚꽃축제의 메인 행사는 벚꽃로드를 달려오면 도착하는 송해공원 4주차장에서 열립니다. 29일 오후 1시에 옥포 주민자치센터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며 개회식과 행운권 추첨, 가수 지원이와 단비 등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가 지난 19일 솔옵티미스트 한국협회 대구청라클럽과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솔옵티미스트 한국협회는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 여성봉사단체로 여성과 소녀들의 권익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단체로 이번 협약은 상서고등학교 뷰티 디자인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미래의 진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무선 회장은 상서고 뷰티 디자인과 학생 총 3명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며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본 협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솔옵티미스트와 상서고가 다양한 사회봉사 협력을 통해 여성 권익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서고 뷰티 디자인과 3학년 이다나양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솔옵티미스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훌륭한 뷰티 아티스트가 되어 사회적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이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7월 11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뉴스포츠, 놀이체육 등으로 구성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체육전담교사가 초중학교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학급 및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치아, 플로어 컬링, 점보스텍스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 선수 발굴 및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진로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청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부자 가문의 청년 정신을 되새기며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청렴 특강, 과객 체험, 문화유적 탐방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청렴 특강에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정신을 주제로 최부자 가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철학을 통해 현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지난 21일 달서구 용산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펄드민턴 봉사단, 코끼리 봉사단, 다운 봉사단, 하성수 교수, 윤범근 대구시 의원, 황국주, 박종길 달서구 의원, 성서경찰서 등 다양한 지역단체 회원들이 함께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에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정기적인 교통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 안전의식 개선과 선진교통 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3일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사절단과 한국다문화재단으로부터 백미 10kg 50호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은 문화교류 사절단의 달서구 방문을 기념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다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권재행 이사장은 베트남 문화교류사절단 방문을 기념해 달서구에 도움을 전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 단체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품은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생조한의원이 산청,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소방관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5일 보생조한의원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 구호협회를 통해 울산과 경북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생조한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의료진 후원, 자연재해 성금 기부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2025년 달서감사인증제 첫 기부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현정 원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과 소방관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생조한의원은 고 조경재 한의사의 나눔 정신을 이어 사회공헌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21일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하 주차장 내 화재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167개 공동주택 중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있는 89개 단지이며 이전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4월 4일까지 달성군청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 비워드림 채워드림 봉사단이 지난 20일 정리, 수납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창단된 봉사단은 드림스타트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분기 1회씩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맞춤형 용품을 지원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집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봉사단은 연말까지 정리, 수납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